안녕하세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입니다. 저는 오늘 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박창근 카톨릭대 관동대 교수님, 우리 MB 때 4대강 반대를 해서 전국에서 국민들의 그 마음을 함께 모아줬던 교수님이시고요. 대표적인 환경운동가이신 박창근 씨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강릉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교수님의 아이디어가 이제 도암댐에 있는 거를 방류해서 일단 위기를 넘자. 네. 이런 걸 이제 강릉시가 수용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2017년, 18년도 때 예. 그 연구를 해가지고 강릉 시민들 한 5, 600명 예. 거기서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강릉시에서 이 안을 좀 받아라. 왜냐면 그때도 물이 부족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계속 무시를 해왔었어요. 그냥 뭐 버려버린 거예요. 그 카드를. 늦지만은 그래도 가뭄이 급하잖아요. 예, 예. 하루에 10,000에서 15,000톤 정도 아마 20일쯤 이제 물이 흘러나올 것 같은데 늦지만은 다행이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 봅니다. 또 없다. 네. 또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아직 도암댐 자체가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한시적 허용을 하자 이런 얘기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한가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강릉시가 예. 지금 올해 가뭄이 많이 깊어졌거든요. 예. 그리고 큰 태풍이 한번 와야 제대로 그 비를 뿌려줄 것인데 태풍이 오면은 또 다른 시설 피해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태풍을 오라 할 수도 없고 가라 할 수도 없고 일단 그 물 때문에라도 오라 그래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강릉 영동 지역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2월 말 3월 달 돼야 큰 눈이 오거든요. 예. 영서 지방은 12월 1월 달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태풍이 제대로 안 오고 비가 안 온다면은 내년 3월까지 지금부터 6개월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 주말에 비가 와서 해갈될 거로 보는데 그게 안 되면 네. 큰 태풍이 오지 않으면 내년 2월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2월 3월 달까지. 2월 3월까지? 네. 그럼 엄청난 위기인데요, 그러면? 엄청난 위기죠. 보통 이때쯤 되면 한 40% 50% 정도 저수율이 돼야 되는데 지금 12% 정도 11%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줄어들었네요. 예. 어제까지만 12%였는데 이게 이제 10%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수역이 돼가지고 거기는 물을 이용 못합니다. 그럼 펌프가 풀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강바닥에 있는 오염 물질들이 이제 둥둥 뜰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강릉시에 있는 홍제 정수장에서 그 물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더 물을 빼버리면 물고기들이 엄청 많을 거거든요. 물고기 집단 폐사가 또 우려됩니다. 앞으로 그러면 주말에 비가 안 오고 만약 태풍이 오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상당히 비상 상황이네요. 네. 네. 그 지금 그래 강릉시가 보통 한 8만에서 10만 톤 정도 그 수돗물을 생산해가 공급하는데 물론 지금은 많이 줄었겠죠. 예. 그런데 깊게 내려오는 게 10,000에서 15,000톤 정도거든요. 오늘 아침에 가니까 아파트에 물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 되면 이게 상황이 이제 5만 톤을 한다 그래도 이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강릉시는 더움을 찬물 가릴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시적으로 뭐 허용하니 이거는 강릉시장이 한수원이라든지 관계 부처가 아주 큰 절을 해가면서 물을 와도 그 시원찮을 판인데 도암댐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힘들 겁니다. 그럼 향후 대책 부분에서 이 속초도 사실 물이 굉장히 없었는데 네. 속초 김철시장은 좀 특단의 대책을 내었는데 그 당시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속초에도 제가 그때는 한 20몇 년 전에 속초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 이중지하댐을 저 연구를 했었습니다. 이중 지하댐. 네. 예, 그때 1997년 무렵에 그 지하댐 하나가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속초가 물 문제 해결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 또 지하댐을 하나 더 만드는 지하댐이라는 게 정확히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강바닥에 보면 모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모래 자갈들이 있으면 그 사이에 물이 많이 저장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뭄이 드니까 뭐 비닐 가지고도 물도 채취를 하고 물이 밑으로 스며든다 이거죠. 스며드는데 이것을 바닷가에서 물을 뽑으면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물 사용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다와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벽을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바닷물이 못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 콘크리트 벽은 물 저장 기능도 있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고, 콘크리트 쳐서 예. 저장하게 해가지고 뽑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상시에. 네,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더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 지하댐. 네. 그래서 속초는 인구가 적고 또뭐 그다음에 지역도 좁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강릉은 넓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래서 속초에서 성공한 것이 강릉에 성공할 수가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역 맞춤형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연곡 그 천의 지하 댐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군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기차를 타고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그 태백산맥 동쪽인 동해안인데 강원도 경상북도가 겨울 되면 봄 되면 산불 나죠. 네. 또 겨울 되면 폭설 오죠. 솔로죠. 근데 어떤 때 홍수도 크게 나죠. 네. 또 산불도. 이제 산불도 나죠. 근데 가뭄도 들죠. 네. 뭔가 이게 이제 이 동해안 지역이 대부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부분이 많은데 관광하고 재하고는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뭔가 국가적인 종합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의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산불, 그다음에 저기 산사태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홍수 가뭄, 폭염도 있고, 그다음 폭설도 있고, 이와 같은 재난의 어떤 백과사전이 우리 백두대간을 해서 동쪽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라도 그 전체적인 재난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가지고 그 지역에 적합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보니까 그 삼척도 또 물이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물 부족한 데가 강릉뿐만 아니고 이 물을 그럼 같이 쓸 수 있는 뭔가 대책 이런 것도 있어 보여야 합니다. 네, 그런데 동해안 쪽으로 흐르는 강은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태백산맥에서 바다까지 거리가 가까우니까. 예, 예. 그래서 댐을 짓더라도 규모가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래도 적지 않게 이렇게 한천이 급경사에 길지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서해 쪽은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양강 댐과 같이 큰 댐이 들을 수가 있는데 동해안이 경사가 급하니까 댐을 만들어도 그만큼 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댐을 만드는 것도 물론 뭐 하긴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은. 그리고 기존의 농업용 댐들이 개발된 게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규모를 확장해 가지고 생활용 수용으로 한다든지 또는 뭐 저기 53척에 50천 같은 경우에는 지하댐이 아마 가능할 겁니다. 3척 50초는 지하댐이 가능할 거다. 그러니까 뭐 영곡천에도 가능한데 영곡천은 물량이 너무 작다는 거죠. 강릉시가 필요한 거에 비해서 그 삼척 같은 경우에는 3척 50천이 아주 하천이 큽니다. 상대적으로 물 부족하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속초와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암댐에서 발전 방류를 한다면 하루에 3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척 동해 같은 경우에 한 10만에서 10만 정도만 톤 정도만 주버리면은 충분히 그 관로를 깔아가지고 도암댐 물을 같이 나눠 쓰자 나눠 이런 쓰자. 말씀이시네요. 예. 어차피 그 만약에 앞으로 발전 방류를 하면은 하루에 30만 톤 정도가 되거든요. 강릉 시내가 하루에 10만 톤 정도 10만 쓴다고 톤 그러더라고요. 정도. 예. 그러니까 강릉시가 이제 필요하면은 그 10만 톤 다 줘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또 하나는 이게 산불이 강원도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저도 소나무를 좋아하지만 이게 소나무라는 게 솔방울이 있으니까 송진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솔방울은 탁 튀면 막 20m씩 막 날아가잖아요. 이 네. 뭔가 산림 부분에서도 산불을 없애려면 뭔가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이던데. 이게 소나무가 그 수관화라 해가지고 수관화. 예, 나무 숫자에다가 관 있잖아요, 관. 예, 그러니까 소나무는 안에 송진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 탈 때까지 불이 붙거든요. 송진이 있으니까. 송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불에는 그 소나무가 한번 붙었다 그러면은 뭐 끄실 줄 모르죠. 그리고 바람 불면은 뭐 20m, 30m 그냥 날아다니거든요.
저도 강릉에서 속초 거기 살 때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소나무만 계속 주장하는 거는 왜 소나무를 주장하는 거죠, 산림청은? 글쎄요, 그게 산림청을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산불이 나면은 몽졸이 다 베버리고 소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산불이 안 나면은 숲 가꾸기 한다고 또 산림을 또 몽졸이 베고 나무를 심는데 이 소나무를 주로 많이 심더라고요. 그리고 영림단이라 해가지고 묘목을 키우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산불이 나면은 그 베버리고 심고, 산불 안 나면은 숲 가꾸기 한다고 또 심고.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항구적인,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산불을 더 증가시키고 그리고 산사태 위험도 더 증가시키는 그런 형태거든요. 우리가 강릉에 보면 옥계 쪽에 보면은 몇 년 전에 산불이 났는데 크게 났었죠. 네, 나무를 심은 거 몽졸이 다 베버리고 나무를 심은 거 보면은 오와 열을 딱 맞춰가지고 심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소나무는 산불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고. 그럼 이게 그 화렵수 같은 거를 좀 심으면 훨씬 더 우리가 재해에 산불에 강할 텐데. 예, 그렇습니다. 이 화렵수는 지표화라 해가지고 땅 표면에 나뭇잎만 살짝 타고 그 화렵수 나무는 좀 거슬리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두면은 1, 2년 내에 다시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두면은 소나무가 있더라도 화렵수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이 생태상 이 화렵수가 빨리 큽니다. 그러면은 소나무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그 화렵수를 또 걷어냅니다. 화렵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상한 수익 구조. 그리고 예산이 산림청이 2조 8천억 되는데 산림사업 임도라든지 내는 게 한 1조 한 2, 3천억 되는 것 같는데 이 2025년 5월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까 그 중에 95%에서 97%를 수익액으로 다 줘버려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예. 대책이 필요해.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게 막 산불이 나면은 바람이 또 많이 불면은 끄질 못하고 임도가 없어가지고 결국 차량이 다니지 못하니까 불을 못 끄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동해안 바닷가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길을 임도 같은 걸 만들면 불 끄기도 좋고 좀 뭔가 좀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지금 강릉에 저기 어깨쯤에 가면은 저기 바닷가에 야천막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등산로 내지 산책로를 쭉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은 관광 자원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산속으로 걷는데 한쪽에는 동해 바다가 보이고 또 이쪽에는 또 숲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길은 참 운치가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길을 뭐 임도로 형태로 개발하든 관광용 도로로 개발하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또 만약에 내가 강원도지사가 됐다 이렇게 하시면 이 동해안에 어떤 걸 이렇게 산불 그다음에 물난리 뭐 또 홍수 또 이제 가뭄 이런 게 오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한다면 딱 하나를 한다면 뭐를 하시겠어요? 저는 다 해야 됩니다. 다 해야 됩니까? 외무하니까 그 하나하나가 재난이고 그것이 동해안 지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객들이 안 오겠죠. 그 올해는 강릉시가 한 300만 역대 최대다 그러는데 관광객들이 왔는데 뭐 아마 내년에는 좀 농담으로 그러니까 1년에 그 강릉시에 약 3천만 정도가 관광객이 오는데 그러면 350을 따면 거의 하루에 10만 명이거든요. 강릉 시민이 20만 명이니까 절반 정도가 관광객인데 이런 재난을 국가적으로 좀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경상북도하고 이쪽 동해안 지역에 살 수 있지 예. 않을까요, 그죠? 네, 그거는 경상북도와 뭐 길게는 저 남해안, 경상남도까지 태백산맥 동쪽이죠. 네, 동쪽으로 해가지고 큰 어떤 그림을 뭐 혹시 그 위치가 되시면은 좋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해안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창 교수님이 이제 전국 환경운동가로 유명하시는데 예. 내일 그 이재명 대통령이 강원도를 가세요. 또 하십니까? 네, 또 춘천을 가시는데 네. 이때 박창 교수님 모든 공력을 모아서 이 동해안의 산불 그다음에 이런 많은 재해를 좀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걸 한번 역설하시는 말씀을 한마디 강력한 건의를 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네, 이거는 그 재난이 각 부처마다 흩어져 있거든요. 재난마다 흩어져 대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꺼번에 재난 전체를 보는 것은 행안부가 재난안전법에 따라서 하기는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지역에 딱 맞게끔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한다면은 뭐 총리실 산하라든지 거기에서 재난 관련 예, 재난도 맞춤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강원도는 강원도만의 재난 특성이 있고 대응책도 강원도만의 대책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춘천을 오신다 그러면은 춘천은 또 물도시기 때문에 그건 가뭄은 없지만 또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국가 차원에서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춘천을 방문해 도청을 방문하시는 내일 강원도. 그러니까 결국 이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물과 관련된 거는 환경부와 관련된 것도 있고 예. 또 저수지는 또 농림부와 관련된 예. 게 있고 산림청은 또 산림과 관련된 게 예. 있고 근데 국토부와 관련된 게 그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한번 총리시에 두고 이 태백산맥 동쪽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해 대책을 한번 세우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예, 거예요. 예. 며칠 전에 낙동 다녀오셨죠. 네. 우리 강을 요산- 살리는 것 부분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신다면 강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픈 법입니다. 강이 아프면 사람도 아프다. 네.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낙동강에는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지금 물속에 떠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은 청산가리의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가리 먹으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게 6,600배입니다. 그게 6,600배? 그래서 외국에서는 코끼리가 검을 먹다가 장기적으로 먹다가 집단 폐사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코끼리가 물을 먹으면 집단 폐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게 예. 지금 현재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한 거죠? 그만큼 심각하죠 지금. 그래서 물고기에도 체내에 축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쌀, 또 녹조물 가지고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면 쌀에서도 이게 검출이 되고, 상치, 그다음에 무, 배추에서도 이게 또 검출이 되더라고요. 강은 우리의 생명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제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심각한 것은 공기 중에 에어로졸 형태로 다니더라고요. 그 작년에 제가 2박 3일 작년에 조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 이 면봉과 자는 거 있잖아요. 해보니까 제 몸에도 녹조 독성이 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끔찍했는데 문제는 이게 단지 공기에 떠다니는 것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문제는 그 인근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학교가 많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두면은 한 30년 정도 계속 위험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은 건강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그러면 어떻게 무슨 대책을 딱 세워야 한다면 뭐를 세워야 합니까? 강을 흐르게 하면 됩니다. 강을 흐르게 해야 된다. 예, 금강 같은 경우에는 세종보를 한 500일, 2년 가까이 열어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녹조가 95%에서 97%가 사라졌습니다. 아, 강이 흐리니까 녹조가 결국 사라진다. 예. 네. 그러니까 낙동강도 수문이 지금 보가 8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마다 시퍼렇습니다. 네. 이걸 그대로 지금 그 1,000만 명 이상 되는 우리 국민들이 그 물을 정수해가 먹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2의 가습기 사태가 올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현재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도 좀 관여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빨리 이것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한강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당장 야단이 났을 거예요. 이게 PK, TK가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이 지지부진하고 뭐 방치하고 있는 거죠. 낙동강 수천만 명이 사는 천만 명 이상 사는 네. 젖줄인데 그죠? 네. 어쨌든 이 강을 살려야 우리 그 생명이 살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 영동 지역 태백산맥 동쪽 지역의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다음에 강원도까지를 종합 대책을 마련하자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박찬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항상 명쾌하세요.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실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